전체 시험의 과목은 5과목이에요. 아씨,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노노노. 안녕하세요. 언니네 복덕방이란 이름으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사실은 작년에 인생에 되게 큰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제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거였는데요.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4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10월 말에 시험을 쳤고 11월 말에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12월부터는 부동산 중개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는데요. 원래 저는 뭐 부동산 학과를 나오거나 중개 보조인으로 일을 해본 경험은 전혀 없고 컨설팅 회사에서 온라인 기획자로 6년 정도 일을 했어요. 완전히 업종을 부동산으로 바꿔서 넘어온 케이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을 하면서 꼭 하는 질문이 어떻게 공부했냐, 어렵지는 않았는지 이 과정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의 4개월 공부법을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요? 지금 굉장히 어색한데 사실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조금 걱정이 좀 됐어요. 공부를 하는 방식이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공부는 했고 합격은 했고 지금 31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 1차와 2차 시험을 동시에 봐요. 1차 시험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이랑 민법이 있고 2차 시험 과목은 2교시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데 1교시에는 중개사 법, 공법, 그리고 2교시에는 공시법과 세법을 보게 됩니다. 각 과목당 40문제씩 시험을 보게 돼요. 총 5과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보는 공시법과 세법 과목은 공부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공부를 하는 과목은 총 6과목이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또 절대평가예요. 전체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합격을 하게 되고 과목당 꽈락 점수는 40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 방법에 있어서 상대평가보다는 더 부담이 덜한 방법이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 그런데 공부를 또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부동산학 개론을 빼고는 모두 다 법 과목이거든요. 되게 어렵고 범위도 굉장히 방대하고 또 시험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힘들 때가 많았어요. 도전할 만한 시험이지만 그렇다고 쉽지 않은 시험이다라는 점을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성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험지예요. 시험을 봤던 시험지들이고 저 너무 투머치인가? TMI인가? 아무튼 공유를 드리면 부동산학 개론 80점, 민법 72.5점, 그 중개사법이 85점, 공법이 62.5점, 공시세법이 77.5점을 나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케줄을 크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7, 8월에는 기본 이론이랑 기출특강 이론을 다지는 시간을 7, 8월에 보냈고 출근이 10시였어요. 한 6시부터 일어나서 인강을 한 3시간 정도 칼퇴하고 나서 새벽 한 1시까지 인강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9월부터는 짧게 좀 쳐주는 기본 이론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단원별 문제풀이 반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9월에 시작을 했죠. 이제 9월부터는 막 문제를 풀면서 암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10월에는 전과목 1일 특강, 쪽집게 백선, 4주 동영 모의고사 강의 미친 듯이 암기하면서 막 정말 정신없이 공부를 했던 게 바로 10월이었고 한 4개월은 좀비처럼 공부만 했다라고 보셔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고 네, 잠깐 쉬고 돌아왔습니다. 좀 제가 투머치 토커기는 한데 그래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좀 찍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공부를 한 저의 결과물들이에요. 과목별로 조금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룰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저는 하는 편이었어요. 의심의 여지를 갖지 않고 그냥 어차피 나보다 이 바닥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건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강의는 강의일 뿐이다. 강의를 들은 게 공부를 한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저는 7, 8월에 강의를 막
새벽 2시까지도 막 듣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강의 듣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9월에 암기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들을 때 스몰 테스트 꼭 같이 하기,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도록 뭐 작은 복습이라도 꼭 하기를 추천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려면 암기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암기를 그냥 냅다 막 깜지처럼 하면은 그거는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강을 많이 듣다 보면은 정말 그냥 저절로 암기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저절로 암기되지 않은 부분을 체크하는데 문제풀이만큼 좋은 게 없다. 확실히 내가 부족한 부분을 문제풀이를 하면 틀리게 되거든요. 암기를 전략적으로 하는데 문풀을 활용해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6개 과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공유를 해드리면, 이만큼이 그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한 책들이에요. 기본적인 이론책부터 기출특강, 문제풀이 했던 거, 그리고 끝장이라고 해서 교수님이 만드셨던 그런 책들이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 기본서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시작해서 기본서 없이 그냥 교수님들 책으로만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론에서 사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계산을 버리느냐,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이에요. 사실 저도 9월까지만 해도 계산 문제를 풀면은 막 시간을 들여서 엄청 열심히 풀어도 심지어 오지선다의 답이 없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막 문제를 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막 마음이 조급하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푸는지조차 약간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푸는 방법,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는 계산을 어떤 스텝으로 푼다, 이거를 통째로 외워버리면 그냥 그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바로 확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됐어요. 이번에 개론 시험이 좀, 뭐 시험을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풀고 나서 막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계산 문제도 전혀 그냥 알 수가 없는 유형이 많이 출제가 돼서, 이게 뭐 100점 맞자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는 문제만 틀리지 말고 풀자, 이게 시험의 목표였고, 너무 이제 모르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시험을 치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강 강의를 정리를 하면은 1, 2월 이론 강의, 3, 4월 이론 강의, 그리고 기출 특강, 7, 8월 이론 강의, 단원별 모의고사 1일 특강 들었고, 쪽집게 특강 들었고, 동영 모의고사까지 총 8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민법이에요. 개론이랑 비슷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민법부터는 완전히 법 과목들이에요. 이제 멘붕의 시작이 됩니다. 뭐 추인이니 추정이니 뭐 대항한다니 뭐 이런 전혀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법률 용어들이 저희를 이제 공포로 몰아넣게 되는데요. 사실 그것도 적응을 하면 나중에는 막 술술 나와요. 뭐 시험 보고 다 까먹기는 했지만, 민법 시험은 다양한 법률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막 꼬아서 내는 시험이 아니라 되게 정석으로 명확하게 물어보는 시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용어라든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암기해서 그거를 문제에 접근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민법 공식 스타일의 수업이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교수님이 공유해 주시는 이 민법 공식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과에서 이제 저만의 민법 공식 이런 파일을 링제본을 해서 이것만을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개념에 대한 것들이랑 그 개념이 문제에 출제됐을 때 어떤 식으로 출제됐고 그 문제가 출제된 그런 용어들을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객관식 시험을 마지막으로 본 게 한 10년이 어쨌든 지났어요. 이 객관식 시험을 보는 그 감을 그래도 많이 잃은 편이었는데, 교수님이 객관식 시험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 민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의고사 점수도 되게 안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를 했던 것들이고, 이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때는 민법 공식으로 통해서 암기를 본격적으로 하면 동영 모의고사 때는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목표 점수 6, 70점대를 잡으시고 꼭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2교시로 넘어가서 중개사법이랑 공법 이 있어요. 두 과목은 되게 성격이 다른 과목인데, 우선 중개사법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사실 공부하는 어떤 코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어서 되게 세밀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뭐 숫자를 바꿔서
문제를 낸다거나 좀 짜증나게 이렇게 꼬아서 내는 문제들이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고, 저희 30회 시험을 보기 전에 뭐 중개사법이 이번에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카더라가 그 카페나 이런 데서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던 것 같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 재미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소홀히 했는지 전국 모의고사 시험을 봤는데 그때 65점인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약간 암기를 엄청나게 시작을 했고, 사실 막판까지도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이렇게 시험 바로 전에 볼 암기 노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막 예쁘게도 못 만들고 중개사법만 이렇게 사실 가지고 갔어요. 숫자 같은 데서 꼬아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헷갈리면은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판까지 조금 암기하는 데 집중을 했던 과목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을 들은 강의는 3, 4월 이론 강의, 기출특강, 7, 8월 이론, 단원별 모의고사, 동양 모의고사, 9, 10월 백선. 그리고 1일 특강이랑 비슷한 그 전에 했던 뭐 더 새로운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어쨌든 얘도 꽤 들었죠. 그리고 진짜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공법이에요. 공법 시험을 보면서 시간이 남는 거예요. 너무 시험을 잘 봐가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냥 아예 처음 보는 개념의 문제들이 막 나와서 모르는 걸 넘어가 보니까 막 시험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되게 시험 보면서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았고 꽈락이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공포를 계속해서 느끼게 했던 과목이어서 이번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도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과목 자체는 좀 흥미로운 과목인데 좀 범위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이 수험생들이 공법의 범위를 모두 커버하면서 공부를 할 수는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버릴 거는 버리고 60점대나 55점 정도의 목표 점수를 가지고 아는 거를 확실하게 한다라는 그런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공법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각 법마다 절차들이 되게 많고 전체적인 개론부터 그 강론까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좋겠다. 제일 점수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62.5점 목표 점수 정도로 나왔는데, 그냥 공법은 조금 즐기면서 좀 지치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나는 여기서 반타작만 해도 된다라는 조금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2교시로 넘어가면은 공시법이랑 세법이 나와요. 세법도 이렇게 3, 4월 기본 이론, 기출특강, 7, 8월 이론, 단원별 모의고사, 비교특강, 9, 10월 1일 특강,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세법 같은 경우는 총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총 6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이 각 파트마다의 특징에 대해서 분리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총론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총론이 어찌 보면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들, 약간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총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세법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100점 맞는 시험 절대 아니다. 나는 그냥 아는 문제 정확하게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를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시법이에요. 공시법도 3, 4월 이론이랑 기출특강, 7, 8월 이론, 단원별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1일 특강, 쪽집게 백선 이렇게 다 들었어요. 공시법은 2가지 파트거든요. 지적법이랑 등기법 이렇게 2개가 나오는데, 등기법이 되게 어렵고 이 지적법은 조금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적법은 한두 개 틀리거나 다 맞고, 등기법은 7, 8개만 맞추자 목표를 갖고 공부를 했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범위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복을 많이 했고, 등기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로 체계인 것 같아요. 체계를 잘 공부를 해두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결국엔 나중엔 이해가 확실하게 되는 그런 과목인 것 같고, 기출문제를 진짜 다 풀었어요. 여기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론을 암기를 마쳤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기출문제를 막 쫙 풀었는데, 단원별로 풀었을 때 틀리는 부분에서 아, 내가 암기가 약하구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공유를 드린 것 같고,
몇 가지 또 팁을 조금 드리면 이제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겹치는 과목들이 있어요. 물론 각각의 뎁스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중개사법이랑 민법에서 뭐 명의신탁 부분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겹치거든요. 뭐 등기법이랑 민법도 어떤 연장선상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개론이랑 공법, 이번 시험에서 진짜 개론 과목에서 공법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서 1차만 준비하신 분들한테 조금은 좀 불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과목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법 부분이라고 해서 배제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적어도 9월에는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정답률이 보통 공유가 되거든요. 이게 절대평가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틀리는 걸 내가 안 틀려야 되고 남들이 틀리는 건 틀려도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절대평가라는 건. 정답률이 70% 이상이 되는 걸 내가 틀렸어. 이거는 반드시 내 것으로 확실하게 하고 넘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답률을 체크해서 내가 맞춰야 되는 문제와 버려야 되는 문제들을 꼭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양 모의고사를 꼭 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옳은 문제를 고르는 문제랑 틀린 거를 찾는 박스 문제를 되게 자주 실수를 해서 틀리고는 했어요. 그런 부분은 문제에 아예 체크를 하면서 푸는 연습을 했거든요. 실수를 최소화하는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동양 모의고사라든지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다시 봐야 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정확하게 하고 막판에 이제 시험이 뭐 일주일 남거나 3일 남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회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꼭 드립니다. 이렇게 그 동양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이랑 실제로 내 점수가 어떤 식으로 과목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내가 효자 과목으로 들고 갈 과목, 꽈락이 걱정되는 과목들을 이렇게 그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좀 체크를 하는 편이었고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사실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요. 뭐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뭐 후속편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투머치 토커여가지고 TMI가 많았던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싶고 특히 절대평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내 실력을 확 올려서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구독해주세요.